이 지도는 18세기 후반에 그려진 광여도의 도성도입니다. 이 도성도는 이제 도성안만 그린 건 아니고요. 도성안이랑 도성밖을 같이 그렸는데 여기 한양이 명당처럼 보이십니까? 명당처럼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있는 그대로를 그린 것이 아니라 한양 도성이 명당처럼 보이게끔 주변의 산줄기들이 이제 맥이 한양 도성으로 연결이 되고요. 도성안이 이제 도성안을 크게 확대해서 그렸고 도성 주변의 산줄기들은 이제 마치 도성안을 떠받치듯이 그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이제 도성 밖 부분을 먼저 보시면 도봉산의 맥이 삼각산으로 연결되고요. 삼각산의 맥이 이제 보현봉으로 문수봉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요. 보현봉의 맥이 이제 백악으로 연결이 되고요. 백악의 맥이 응봉, 타락산, 그다음에 목록산, 인왕산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도성을 떠받치고 있는 삼각산 보현봉에서 백악으로 연결되는 이 맥은 상당히 나라의 근본을 바치는 맥이 되니까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 지도에는 나오지 않지만 수선전도에 보면 보토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연봉에서 백악으로 연결되는 이 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보토라고 해서 흙을 갖다 부어서 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맥을 보충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요. 백악산 아래에 보면 경복궁이 보이는데 경복궁의 서쪽과 동쪽에서 이제 삼청동천과 백운동천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청계천이 흘러서 동대문 아래에 가면 이렇게 오관수문으로 빠져나가는데 위에 이제 맥이 내려오는 지점을 보토를 해서 맥을 보충하듯이 여기에 청계천에 물이 나가는 지점은 기가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산이라고 청계천의 양쪽에 이제 인공의 산을 만듭니다. 이 산은 이제 청계천을 준설을 하고, 그러니까 청계천 바닥을 파낸 그 흙들을 여기에 양쪽으로 쌓았는데, 그 이유는 물이 빠져나가는 것은 기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서 비보를 한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산을 만들어서 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그런 상징적인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중심으로 자연을 이제 보토를 하거나 가산을 쌓아서 도성의 길을 보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한강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성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산줄기를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도성을 떠받치듯이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도성안을 이제 크게 그렸으니까 도성안을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도성안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도성안의 주요한 장소들이 등장을 하고요. 도성이니까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장소들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백악 아래에 경복궁이 있고 응봉 아래에 창덕궁과 창경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왕산 쪽에는 경덕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기준으로 해서 궁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방 도시와 도성의 가장 큰 차이는 왕이 머무는 궁궐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여기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경덕궁은 광해군 때 만들었는데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의 집이 있던 장소가 경덕궁이 되고요. 이 경덕궁이 영조대에 이르러서 경희궁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궁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례고공기에 나오는 원리가 좌묘우사라는 게 있어요. 왕이 거주하는 궁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왕이 남쪽을 보니까 왼쪽이 동쪽이 되는 거죠. 왼쪽에 정묘, 오른쪽에 사직이 있어서 좌묘우사라고 하는데요. 이 정묘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신 곳이니까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는 거고요. 사직은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니까 이 장소에는 제단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시대의 왕조시대의 경제적 안정을 취하는 조치가 사직이 되는 거죠. 종묘는 명분, 그 다음에 사직은 경제적 안정을 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방도시에는 이제 사직단이 도성밖에 있지만 한양 도성에서는 사직단이 도성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원리 중에 하나가 주례고공계 원리 중에 하나가 전조후시예요. 앞에는 조정이 있고 뒤에는 시장이 있는데 경복궁 안에 보면 의정부, 이조, 한성부 해서 이렇게 2호 예병 형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조정이 되고요. 원래 원리는 이제 뒤에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경복궁 뒤가 좁잖아요. 그래서 한양에서는 종로
청계천과 청계천 주변에 시장이 들어서 형태고요. 한양과 이제 고려의 도읍인 개경과 신라의 도읍인 경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성균관입니다. 이 성균관은 태묘 종묘 종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종묘는 이제 태묘라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성균관은 문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문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문은 이제 문성왕 공자의 사당 대성계를 이제 문묘라고 부르는데 신라나 고려는 불교 국가니까 개경이나 경주에 이제 에, 그 시내의 세 가지 중심부에 사찰이 있지만 한양도성은 유교를 숭상하는 신진 사대부들이 세운 국가니까 도성 안에 이제 문묘, 성균관이 있는 거죠. 대성전이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유학을 가르치는 장소, 공자에게 제사를 지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양도성은 궁궐, 그다음에 종묘, 사지, 그다음에 성균관, 어, 조정 이런 측면에서 다른 도시와 차별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양 도성만 있는 특징 그리고 이제 한양 도성이 명당으로 보이게끔 그렇게 그린 지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